안녕하세요. 과학과 팩트 기반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를 전달하는 뱃사TV의 운영자 뱃사입니다.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영어 습득을 조금 적극적으로 돕는 엄마표 영어라고 부르는 것의 다양한 방식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엄마표 영어 방식하고 조금 다른 점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나 소통을 가장 중심에 놓고 아이의 영어 습득을 도와준다는 점이 다른 엄마표 영어 방식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조급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리서치를 해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리서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데이터들이 그런 거를 지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결정적 시기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이전에 어떤 외국어를 완성을 시켜야 외국어를 결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시기를 17세 정도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외국어 하나를 마스터하는 데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10살에서 12살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도 영어를 그 정도의 공교육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데 한 그 정도에 시작하면 늦지는 않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5살, 6살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늦게 닥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경우에 영어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영어를 10살에 시작하는 것과 한두 살 더 어릴 때 시작하는 거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영어를 학습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나 돌 이전에 아이에게 영어의 소리를 좀 노출해줬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 연구들로 밝혀졌는데, 패트리샤 쿨 교수라고 하는 굉장히 명망 있는 언어학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그 돌 되기 이전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아기들한테 영어권의 아기들인데 중국어를 들려주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돌 이전에 들려줬던 아기들과 들려주지 않았던 아기들이 돌 이후에 중국어 소리를 들었을 때 영어에는 없는 중국어의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들을 잘 구별을 하는가 비교해서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돌 이전에 이 새로운 언어, 2개 이상의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노링구얼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외국어의 소리들을 더 잘 변별하는 능력이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는 좀 미묘한 소리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느끼다, feel 있고 채우다, feel이 있는데 이 feel과 feel의 차이는 한국어만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떤 언어이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돌 이전에 모국어에 너무 길게 노출이 되기 이전에는 그 소리들을 변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 이전에 한국어를 많이 들으면서 한국어에 패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외국어의 그런 쓸데없는 한국어에 없는 소리들을 변별하지 않고 한국어 기준으로 소리들을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이 뇌 속에 생기는데 돌 이전에 다른 언어에 대한 노출도 충분히 되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소리들도 듣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릴수록 영어를 좀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특히 돌 이전에 영어의 소리들을 들려준다면 더욱더 큰 이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10세, 한 12세 이 정도 때 영어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고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주제인 만큼 언어 전문가나 이중언어 전문가 자문까지 받아서 제가 이 내용을 책에다가 적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언어 전문가나 이중언어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바는 2개 이상의 언어를 일찍부터 접한다고 해서 언어 발달에 어떤 저해가 생긴다거나 모국어 발달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언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냐 한국어냐를 떠나서 어떤 언어이든 간에 굉장히 풍부한 언어 소리들 그리고 언어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뭔가 영어에만 좀 포커스를 갖춘 전략을 가져가게 되다 보면 한국어에서 아이에게 좀 양질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포커스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 하루 종일 아이한테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좀 풍부한 한국어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영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책을 거의 읽어주지 않고 이제 영어 책만 읽어주는 경우라던가 이렇게 조금 포커스가 너무 영어에 집중되는 경우에 영어에 집중하는 만큼 한국어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한국어 발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제 영어를 노출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아이가 뭐 혼란을 겪는다던가 한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이 굉장한 양분이 된다.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거에 더해서 조금 특별한 이점을 가져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두 언어를 좀 루틴하게 이제 접하는 아이들은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재빠르게 인식을 해서 그 언어의 스위치를 탁 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뇌는 영어도 기대하고 한국어도 기대하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전두엽이 조금 강화가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언어로 소통을 할 때 이 사람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한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상대방의 언어 실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일상 속에서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 영어 그림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고 하고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이제 역지사지의 능력이라고 많이 밝혀져 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조금 일상 속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링구얼 육아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과 영어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의 사고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언어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된 이런 바이링구얼이나 멀티링구얼의 가정의 아이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던가 어떤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뇌가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바이링구얼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굉장히 뇌발달 상에서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 상에서도 한 언어에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과 조금 다른 좀 특별함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일상 속에서 소통 그리고 진짜 언어로 접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그런 엄마표 영어의 방식들보다는 순수하게 영어를 좀 언어로 접했을 때의 효과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것을 제가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셔서 너무 좋겠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영어를 잘 하느냐 아니냐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허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면서 몸소 경험을 했는데요. 일단 질문에 답하면 영알못 부모들도 바이링구얼 육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여기에 허들을 느끼시는 이유는 바이링구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중언어 구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이제 그런 뭐 교포라던가 국제결혼 가정의 이제 자녀라던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통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벽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 바이링구얼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정의를 할 때 학자들도 유창하다, 뭐 자유자재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넣어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좀 최근에는 유창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많이 폐기가 되고 있어요. 바이링구얼의 개념에서. 뭐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넓은 범위에서 바이링구얼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언어를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인이지만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영어로 좀 소통을 해요. 그게 아주 뭐 능숙하든 능숙하지 않든. 그렇다면 저도 바이링구얼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링구얼의 어떤 스펙트럼, 바이링구얼의 범위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부터 영어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소통만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특정 맥락에서 그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두 바이링구얼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뭐 water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통의 하나의 형태이고 복잡한 뭐 문법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와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해서 영어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바이링구얼 육아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뭐 water 뭐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부모님의 영어 실력이 조금 이제 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해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과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 정도의 문장은 뭐 조금 들려줄 수 있어. 그리고 아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좀 기억했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영어로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좀 들려줘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작게라도 시작한 사람은 몇 년 뒤에 굉장히 다른 지점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언어에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자기 언어 능력이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신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의 제스처, 엄마의 표정, 엄마의 몸의 방향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활용을 해서 엄마가 말하는 바, 아빠가 말하는 바를 되게 잘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영어로도 아이와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네? 내가 영어로 해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부모님이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돼서 또 뭐 표현들을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영어 실력이 부모님도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영어를 굉장히 못했는데 바이링구얼 육아를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도해 보다가 굉장히 부모님도 아이도 같이 영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 바이링구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진짜 입에서 내뱉는 게 너무 잘 모르겠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에 부록으로 아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좀 간단한 영어 표현들을 실어놨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면서 좀 달달 외워서 아니면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한두 문장씩만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시면 바이링구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